2018년 보림선언 서울선언 동계정진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는 2018년 동계정진을 실시합니다. 동계정진은 설법과 좌선, 새말기 실참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심화하여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동계정진에는 백봉 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 그리고 모습공식 어떻게 굴릴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일심행 선원장의 법문 및 모습공식, 새말귀 실참과 개별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까지. 내용: 백봉 선생님 육성설법 및 녹취록, 선원장 법문, 모습공식 어떻게 굴릴 것인가, 새말귀 실참 및 면담. 장소: 보림선언 서울선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 선릉역 7번 출구를 나와 200m 직진 후 한스 헤어를 끼고 좌회전. 오른쪽 두 번째 빌딩 2층. 접수 및 문의 02-3452-3033. 준비물: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 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보림선언 서울선언 카페 참조 바랍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1강 수술 법문.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언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언 서울선언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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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의 도바님들 어제 21일 정진 회양 잘 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서울 도바님들은요? 예, 회양하셨습니까? 금강거사님도요? 예, 예, 예. 이제 12월 달 2017년 12월 달 21일 정진을 이제 1일부터 21일까지 한번 풀로 한번 해봤단 말이죠. 21일 정진을 내가 입제를 해서 회양을 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21일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다시 이제 21일 정진을 시작을 해서 자 다시 회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그 이 내가 일과를 굴리는 게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잘 익히는 겁니다. 정견을 가지고 그것을 몸과 마음에 잘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익히다가 보면 시절 인연이 오지요. 시절 인연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내요. 욕심을 냅니다. 뭐가 이렇게 갑자기 그 튀밥 터지듯이 뻥 터지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거를 하면은 뭘 하겠다 말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을 만납니다. 그 시절 인연 만날 때까지 하는 거죠. 또 만나고 나서도 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한다든지 뭘 버리려고 한다든지 뭘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그 말하자면 망념이죠. 일종의 그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 놓아버리는 그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돈교 오이문을 했습니다. 그지요? 돈교 오이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내가 말을 하고 견문각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절대성 자리가 한다. 다른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가 한다. 다른 말로 일심 자리가 한다. 진심, 그 진여 자리가 한다.
요것이 제일 첫 단계라고 했어요. 그 식심.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를 아는 것. 두 번째. 뭐지요? 지신이지요. 몸뚱이를 아는데 몸뚱이는 지가 무엇을 가렵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고 나쁘고 느끼지 못하는 무엇이다? 무정물이다. 그래서 오늘 책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공부할 차례가 무엇이냐면, 자, 제일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죠. 목차. 제가 이 법문을 시작을 할 때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법문을 시작할 때 목차를 먼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첫째 마디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 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요게 있고,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야 된다.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알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고, 가짜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뭐지요? 나는 바로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것이 바로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챕터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백봉 선생님의 유명한 수술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그 다음에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 진짜 내 몸이 나왔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내, 바로 허공이 공성이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허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허공 법문,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고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에는 타이어 법문이 나오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마디에 딱 가면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그렇게 해서 청정본심이 나오고 동정인력 거래본적이 나오고 일체만법 허공성이 나오게,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를 잡아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경 보살님, 지금 이제 목차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잡아서 자기의 살림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새말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고 일체만법이 공성인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새말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마디에는 새말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넷째 마디에는 새말귀를 잡는데 어떤 마음가짐새를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그런 순서로 지금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첫째 마디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페이지 38쪽 보십시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챕터입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몸뚱이를 우리가 늘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죠? 유정물로 배웠습니다. 몸뚱이가 유정물로 배웠거든요. 유정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깃들여 있지만 몸뚱이 자체는 성품이 없는 무정물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무정물인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있냐고요.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쉼없이 변하거든요. 쉼없이 변하니까 도저히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 자, 여기 수술 본문이 나오는데 백봉 선생님의 그 대표적인 촌철살인하는 3대 본문이 있습니다. 수술 본문, 그다음 허공 본문, 타협 본문. 이 세 가지 본문이 간단하면서도 그 이치를 완전히 함축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에서는 수술 본문이 나오고 또 허공은 모습이 없다에는 허공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나에서는 타협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수술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술 법문. 만약에 너의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가축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 마다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가축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 마다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염통과 콩팥을 도려내고 가축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염통과 콩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허파와 간장, 심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허파와 간장, 심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목구멍과 이, 혀, 뇌를 뽑아내고 가축은 불란서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눈알을 개 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곰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개와 원숭이의 것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이르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이르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이르겠습니까? 이럴진된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단단히 들어라. 이리저리 모여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주머니이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뉘라도 쓰면 주인인지라 너의 색신인 줄로 알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바로 참 너인데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려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뛰쳐라. 네, 거기까지요. 1970년 초에 백봉 선생님이 60년대 말 70년 그때 이제 이 수술 법문을 금강경 강송을 집필하실 때 이거를 이제 쓰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실감이 안 났을 때입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2017년 12월 지금에 와서는 뭐 간도 생체 이식하고 인공 심장도 넣고 그렇죠? 신장도 생체 이식을 하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손이 절단이 되신 분을 뇌사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정말로 끊어다가 그 손에 접합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짚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이분이 그 왜 미세한 거 있잖아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재활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수술 법문이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여기 백봉쌤 여기 해놓으면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가축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이 말이 딱 그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보니까 자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기계를 쓰다가 팔이 절단이 됐는데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팔을 붙여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세계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또 그 외국의 그 마라톤 선수죠. 보면은 무릎 그 관절 밑으로 다리가 끊어져서 그 티타늄 다리로 해가지고 마라톤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올림픽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이 수술 법문이 기가 막히게 딱 이해가 되는. 그 이제 죽은 사람의 알맞은 갓 죽은 사람이라고 해놨거든요. 갓 죽은 사람이니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요. 갓 죽은. 이 갓 죽은이라는 말이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갓 죽은. 죽었기는 죽었지만 아직 굳어지지 않은 신경과 계통 같은 거는 살아있는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꿔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병이 없는 사람이죠. 무병인 이루었을 때 어떻게 너는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고 너희 아내는 너희 아내고 너희 자식은 너희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이러니까 다리 2개 잘라졌는데 그거를 생체 이식했다고 해서 내 엄마가 아니고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가서는 너희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갓 죽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꿔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요, 너희 아내는 너희 아내요, 너희 자식은 너희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이제 다리를 다른 사람 것으로 생체 이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또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체 이식을 했습니다. 이게 다리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사람 거고, 팔은 중국 사람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좋다마다 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염통과 콩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염통과 콩팥으로 바꿔 넣어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요, 너희 아내는 너희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조금 자신이 없어져서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팔다리는 좀 그런데 뭐 염통하고 신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기 무게가 더 갑니다. 그지요? 그 내장기관은 중요한 내장기관이라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허파와 간장, 심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허파와 간장, 심장으로 바꿔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희 자식은 너희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이러니까 조금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좋겠지요. 조금 더 자신이 없는 좀 그런 대답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목구멍과 이, 혀, 뇌를 뽑아내고 갓 죽은 프랑스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꿔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요, 너의 자식은 너의 아내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좀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는 70년 초 60년대 말에는 임플란트가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죠? 이제 그때는 보철을 해도 브릿지를 하든지 그 이빨을 빼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 이빨을 걸어서 이렇게 브릿지를 하든지 그런 시대지, 거기다 잇몸에다 바로 나사를 박아서 임플란트 하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갓 죽은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의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꿔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좀 글쎄요 이런단 말이죠. 말을 할 때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눈알을 개 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곰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꿔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도 일러도 좋겠는가. 지금은 뭐예요? 인공기관을 다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다 인공기관이죠. 개눈알은 이제 다른 생체, 사람이 아닌 다른 생체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왜냐하면 무균돼지라고 해가지고 무균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기를 추출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개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이제 고무, 이제 인공장기입니다. 머리털은 가발로 바꿔 넣어서, 머리털이야 뭐 가발하는 거야 요새, 그죠? 뭐 보통입니다. 뭐 완전히 패션으로도 가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룰 때 너희 아내는 너희 아내요, 너희 자식은 자식이라도 일러도 좋겠는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개와 원숭이의 것임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이르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이르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이르겠습니까? 이럴진된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정말로 황당하지요. 이제 이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보시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뭐 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팔다리 안에 장기 또 얼굴도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걸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로 나의 가족을 나의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이 대목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생체도 이식을 했고 또 다른 생체, 인간이 아닌 다른 생체 것도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 장기도 전부 다 이식을 한 세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것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피부 이식할 때 피부가 너무 모자라서 수입하는 거 아시죠? 그 화상을 당하거나 어떤 그 괴사가 되거나 했을 때 이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그 피부를 제공하는 정여자가 너무 작아서 이 다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가 수입한 진짜 다른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의 것이 내 몸에 붙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자, 단단히 들어라.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가 됩니다. 이리저리 모여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자,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자, 일본 사람 다리, 중국 사람 팔, 프랑스 사람 장기, 미국 사람 장기, 뭐 또 다른 나라 사람 장기로 전부 다 부품을 다 모아서 장기를 다 모아서 기관을 다 모아서 다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니라도 쓰면 주인인지라 그것이 너희 색신인 줄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색신이 지금 몸뚱이가 이 몸뚱이가 나지요. 그러면 몸뚱이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 피부 할 것 없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식이 가능한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쓸 때는 내 것이 되지만 또 내 것인 이 기관이 남의 몸에 가면 저 사람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몸뚱이는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거사님, 좀 무섭지요? 이런 말 들으면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아,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저번에 그 천일결사 하고 난 뒤에 장기기증도 우리 다 서명을 했는데 그 장기기증 그 증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 심장 뭐 간장 그다음 신장을
그 부분은 이게 하트 모양으로 돼서 주민등록 뒤에 딱 붙이라고 해놨더만요. 예, 그래서 저도 띄어서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거 주민등록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장기 기증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표가 있는 거지. 그 주민등록증 뒤에다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떼서 붙여놨는데 만약에 몸뚱이가 나의 기관이 나의 장기가 내 것이다 라고 정한 법이 있다면 절대로 남의 몸에 가서 이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살아있을 때도 생체 이식을 이제 뭐 아들이 어머니한테 신장을 이식하거나 또는 뭐 딸이 아버지한테 간장의 일부분을 떼서 간장도 이식을 하거든요. 지금요. 하고 그리고 또 뇌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장기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 기증도 하고 내 피 빼내 가지고 혈액도 기증을 하거든요. 자, 울산도바님, 혈액이 그것이 내 것입니까? 혈액이 내 것이냐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장기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쓰는 인연이 되지만 그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잘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귀순한 그분이 그 수술을 할 때 몇 리터더라? 엄청 많은 피를 수혈을 했더라고요. 1만 리터든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양의 수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랬죠. 다른 사람의 피가 한두 사람의 피가 아닐 것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의 피일 겁니다. 많은 사람의 피가 모여서 한 사람을 살린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는 기관, 이 몸뚱이는 내가 쓸 때,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쓸 때는 내가 주인인데 이 장기가 남에게 갈 때는 그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실제로는 전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점이나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이라요. 실감하기가 어려운 점이라요. 자, 각성거사님, 나의 그 기관이 다른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잘 실감이 안 옵니다. 그죠? 안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뚱이가 내 것이다. 내 것. 몸뚱이가 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아주 뒤바뀐 생각이 깊이 오랜 시간 동안 고착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다 찔려서 뒤바뀐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뚱이를 보고 아, 몸뚱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몸뚱이를 보고 나다 라고 동일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일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몸뚱이가 나일 수 있을까? 라고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임순자 보살님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을 겁니다. 사실은요.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좀 사고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 점을 물어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실감은 안 와. 그렇지요? 실감은 안 와요. 근데 그럴 수 있기는 있겠다. 요새
의학과 과학의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 이 점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로 작용을 합니다. 아, 몸뚱이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리저리 모여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이니 어찌 정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뉘라도 쓰면 주인인지라 그것이 너의 색신인 줄 알아라.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술을 해서 변했지요. 뭐 양다리 뭐 이렇게 기관을 이식을 하고 이래서 수술을 해서 변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까? 몸이? 변하지요. 어떻게 변합니까? 계속 신진대사를 일으키죠. 왜? 신진대사를 일으켜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1초 전 몸이나 1초 후 몸이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술 본문은 수술을 해서 몸이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모든 기관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수술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계속 변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바로 참 너인데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절대성 상대성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할 것이 없거든. 변할 것이 없으면서도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수많은 모습을 나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짜 너인데, 진짜 참 너, 진짜 너인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만약에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려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슬기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요 의젓하다는 말은 여여하다는 말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여여하다는 말을 의젓하다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여여해서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이다. 그래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의 그 당처가 모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하나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성품짜리, 마음짜리, 슬기짜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띠쳐라. 이 소식에 나의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정한 법이 없어서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짜리, 성품짜리, 슬기짜리다.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그 당처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소식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나 가지고 있던 몸뚱이가 나라는 그 고정관념을 좀 한번 휙 한번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금강거사님 휙 한번 돌려집니까? 안 돌려집니까? 어제요 박영경 보살님은요 휙 한번 돌려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머리는 약간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뭐 생체 이식도 하고 뭐 인공기능 기관도 다 이해는 되나 실감이 안 와. 그런데 계속 실감 안 오면 안 되죠. 계속 실감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 모습 공식을 자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서 이 연습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실감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처음에 이제 그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어보면 서울 와서 법문을 하시는데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무정물이라고 하니까 몸뚱이가 유정물이지 어떻게 무정물이 될 수 있냐고. 몸뚱이가 돌이나 기와와 같은 무정물이다. 그런데 선사어록에도 그 말씀이 되어 있고 또 경에도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읽을 때는 그렇지만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때 그 법문하시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한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해야 돼.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정말 몸뚱이는 늘 이렇게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얼마든지 이게 기관으로서 변할 수가 있구나. 가만히 있어도 변하지만 이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몸뚱이를 정말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법문이죠. 이 법문이. 정말 이때까지는 몸뚱이를 나라고 했는데 몸뚱이를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강보련 보살님, 혹시 그런 질문이 혹시 마음에 납니까? 네. 의문이 조금씩 납니까? 예. 참 고맙지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일으켜서 질문이 나는 거지요. 그래야 정말 딱 마음에 의심이 가는 거지. 그 화두를 들 때 말입니다. 의심을 가져라 이라는데
의심을 가지려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의심을 가져야지. 의심난다, 의심난다, 의심난다 이러면 의심이 납니까? 안 납니다. 우리 그 모습 공식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 변한다 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안 보거든요. 실제로 변하는 건 안 봅니다. 안 보고 자꾸 변한다,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변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하다. 이게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금방 오늘 밥을 먹었는데 내일 똥을 누네. 물을 많이 먹으니까 오줌을 자꾸 누네. 이게 다 변하는 도리죠. 그렇죠. 말을 가만히 듣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 참 잘 알 수 있는 게 저는 구름 같거든요. 구름. 뭐 다른 것도 근데 뭐 팔이 움직인다든지 뭐 몸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거는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변한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를 가니까 우리나라는 왜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조그맣게 보여요. 산이.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산이 계속 있고 위에 공간만 이렇게 하늘을 봤거든요. 네덜란드 가니까 거기는 산이 거의 없어요. 전부 평원이에요. 우리는 수평선은 보지만 지평선 못 보지요. 한국에서는. 지평선 잘 못 봅니다. 산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지평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땅에서부터 하늘이라. 땅 아니면 하늘이죠. 땅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하늘인데 와, 하늘이 압도적으로 나를 확 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가가지고 네덜란드 딱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구름이 피어오르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 사이에 구름이 있든지 하늘에 둥 떠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구름이 땅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야, 장관이더라고요. 땅에서부터. 쫙 피어오르니까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에서부터 완전히 하늘에 콱 피어오르니까요. 그래서 와, 구름 봐라. 그러니까 구름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변하는 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거. 근데 이제 네덜란드 분이 한국에 딱 오니까 거기는 이제 계속 그렇게 봤지요. 또 땅에서부터 구름이 보고 하늘을 쭉 보신 분이 한국에 딱 오시니까 산이 굉장히 높지요. 높으니까 하늘이 쪼만하지요. 그래서 그 아주 신기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땅에서 지평선 늘 보고 살았던 사람이 또 그걸 보니까. 저는 또 산이 많은 데서 살다가 지평선을 보니까 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생각이나 또는 인식이나 색깔도 나라마다 그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그 국민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색깔이 저기 뭐 유럽이나 그런 데 가서 좋아하는 색깔이 아닐 수 있죠. 내륙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색깔이 좋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나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원색에 가까운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이게 내륙지방에 올수록 약간 채도가 낮고 조금 중간 톤을 많이 입거든요. 옷을. 그런 거 보면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몸의 구조도 먹는 음식도 다 다르니까
음식도 다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다가 보니 사람이 거기에다가 몸뚱이도 다 달라지겠죠. 다 다릅니다. 몸뚱이가 그 자연의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잘 유지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도 다 다릅니다. 가서 보면은 전부.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종이 그 기후, 그러니까 태양의 열이 얼마나 강한 곳에 있느냐 또는 약한 곳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피부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에? 뭐라고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변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공하다. 공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용수보살님 그 중론에서 배웠죠? 공하다. 만약에 이 모든 모습이 정한 성품이 있다면 인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과에 따라서 전부 다 변한 모습이 일어난다. 이것을 공하다고 하고 중도라고 하고 가명, 가짜 이름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도 뭐죠? 몸뚱이도 백봉생 맨날 얘기하시죠? 공성이다. 공성이다. 가명이다. 가짜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자,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누가 굴린다?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짜리, 슬기짜리, 성품짜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 모든 욕심내고 또 썩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예, 법신자리가, 이 자리가 이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자꾸만 인지를 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자꾸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말기입니다. 새말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성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첫째,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되 충실히 한다. 모습 공식을 어떻게 충실히 한다? 우선 있는 대로 잘 보아서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6.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